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반의 공포 통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아프간 북부 일대 지역에서 반탈반 저항 세력이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내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간 저항 세력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알아라비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련에 맞섰으며 탈반에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프간 여러 지역으로부터 정부군이 판지실에 집결한 상황이라며 탈반이 현재 노선을 고수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간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유혈 사태를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군은 현재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와 파르완, 바글란 등 3개 주를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특히 카불 북부 판지시르 계곡에는 반탈반 항전 세력이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불 함락 이후 판지시르에는 수천 명의 반대파가 운집했고 마수드 휘하에만 9천 명이 집결한 상태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저항군은 탈반에 포괄적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할 경우 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마수드는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체주의 정권이 국제사회에 인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부 유화 노선을 취하며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탈반은 저항 세력 진압에 돌입했습니다. AFP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탈반은 판지시르 계곡에 수백의 진압군을 투입했습니다. 탈반은 트위터 계정에 지역 관리들이 평화로운 이양을 거부한 뒤 수백의 이슬람 전사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판지시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지시르에 도착한 탈반은 현재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스푸트니크는 보도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탈반이 국제무대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계에 도움을 요청한 탈반이 한국을 특별히 거론했다는 점입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대변인의 보좌를 맡고 있으며 탈반 소식에 등통한 카하르 발키는 탈반의 국제무대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 특히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국가 명칭도 IEA로 바꾸길 원하고 있으며 수도 이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을 특별히 거론했을까요? 3가지 일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한국 군복을 입고 있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 한국군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1992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 예비역들이 루프탑에 거점을 두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징병제로 인해 대부분 군복무 경험이 있었기에 예비역임에도 총기 다루는데 능숙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인들은 모두 스나이퍼라 불릴 정도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발휘하며 한인타운을 지켜내니라는 유명합니다. 그들은 한국 군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스나이퍼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우스운 일이지만 아프간 알카에다 조직이 한때 한국을 테러하려 했다가 실패했던 일화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기 전 오사마 빈라덴의 승인을 받고 알카에다 조직원 3명이 한국에 유장 취업을 계획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주한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에 대해 살피는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여객기를 납치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일명 보진카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진카는 아랍어로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엉망이 됐습니다. 폭발물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한 요원이 화학약품에 물을 부은 것이 화재로 발전한 것입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보진카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위장 취업한 일당 3명은 비자 문제와 테러 모의를 위해 축가나 공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러를 모의할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고 언어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장에게 얻어터지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한국은 테러도 먹히지 않는 곳이란 생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아프간의 이웃국가인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활약 때문입니다. 2004년 한국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되자 이라크에서 제일 가난했던 지역을 제일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04년 2월 23일 창설해 2008년 12월 20일 해체한 대한민국의 자이툰 부대는 9.11 테러로 촉발된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파병한 부대입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인 아르빌은 이라크 정부에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만큼 궁핍했던 지역이었는데 한국 자이툰 부대가 오고 나서 180도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라크 파병은 당시 국민들의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파병 요청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 유지와 재건을 임무로 하는 자이툰 부대를 창설하여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엔 미국이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 이라크 북중부 지역을 담당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 접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이곳에 우리 군을 파병하면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만 낼 것이라고 판단해 거부했고, 앞서 언급한 쿠르드족의 자치지구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이는 전투 목적이 아닌 전쟁으로 무너진 기반을 재건하려는 목적의 파병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한 일들은 이러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었고, 학교와 도서관을 지으며 현지 어린이들의 인턴십과 기술 자격증에 투자했습니다. 자이툰 부대 소속 군인들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을 줄 때는 기념품 하나를 주더라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손을 잡아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초콜릿이나 껌을 어린이들에게 마구 던져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보건소를 짓고 병원을 운영해 전쟁 중 다친 현지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묻힌 지뢰를 제거하고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다 쓰는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를 만들어주고 댐까지 지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퍼준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라크 저항 세력들은 전투가 아닌 재건과 민심 안정에만 힘쓰는 한국군을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과 한국군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공격을 해서 한국군을 도발하려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기반이 잡혀가고 치안이 유지돼 안정을 찾자 이라크 전역에서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화한 도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했고 실제 부동산이 5년간 30배가 올랐습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아르빌을 중심으로 한 쿠르드족 자치구는 이라크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은혜를 갚듯이 한국에 108억 달러 가치의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온갖 정이 든 쿠르드족은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당시 많이 슬퍼했다고 알려집니다. 당시 투표 결과 주민의 84%가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찬성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알기에 탈반에서는 빠른 재건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